이 한국 소비자들은 어쨌든 가성비 좋은 값싸다면 이제는 한국산 아니라 중국 제품이라도 사겠다.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경영, 오늘의 투자 컨설팅 내용은 오늘 또 정말 따끈따끈한, 특히나 우리나라 유통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 알리익스프레스 관한 질문인데요. 질문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진출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사는 추세인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런 한국 진출에 가져올 경제적 영향을 알려주세요. 여기에 자유무역 독점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죠. 자, 요거 보면 쓸 때는 또 좀 리포트나 이런 냄새도 좀 납니다. 여기에 저는 투자 관점까지 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알리익스프레스는 아시다시피 마동석 광고가 나오면서 정말 광고 많이 틀고 엄청난 금액 돈을 퍼붓는 것 같아요. 올 3월 달인가 보면 우리나라에 1,000억대 자금을 이제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왔었고, 최근에 보면 환불 관련해서 100억대 관련 투자 소식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일단 알리익스프레스는 어떤 회사냐?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 아시죠? 이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인 항저우 알리바바 광고 유한 공사가 운영하는 B2C 전문 사이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 증가 탑10 쇼핑에 보면, 자, 1위가 테무고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예요. 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앞세워서 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경기 둔화세에 이른 대한민국 쇼핑몰 시장에서 완전 엄청난 인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월 사용자 수가 1, 2위를 기록하면서 전체 사용자 수의 경우는 쿠팡과 네이버 이어서 알리익스프레스 3위지만 치열한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기영님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 그룹,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CJ가 배송 수혜,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류를 이제 독단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시는 대로 해외 직구, 역직구, 무역 수지 추이를 보면 2020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 2021년부터 적자가 나는데 지금 적자 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가장 해외 직구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자,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했을 때 지금 적자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까지 오면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봅니까? 국내 직구 시장에서 1위로 올라가시는 게 거의 사실상 확실시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직구 수지 사상 역대 최대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점점 장악해 나간다는 거죠. 그죠?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기존 유통 방식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공급, 그 다음에 중개, 그 다음에 소비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구조를 했다면 이걸 없애버릴 거예요. 중간에 있는 한국 유통업자 단계를 없애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값싸게 만들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존의 유통망을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특히 중간 마진상.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초저가 공습에 찾아서 태풍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필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한국 소비자부터 하여금 한국에서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체감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 특히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서 더 우리는 싼 물건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대로 한국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중국 공산품을 가져 팔고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품을 파는 오프라인 유통업체까지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라인만 죽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유통업체까지도 다 붕괴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중국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공산품을 주력하는 판매가 국내 이커머스 입장에 중국 플랫폼과 차별화를 될 수 있는 걸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나 뷰티, 패션 등 중국이 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듯이 장기간 이렇게 계속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애들이 공습을 하면 국내 유통업계 판도와 사업 구조까지도 흔들어 놓으면서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최근에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30일 헤럴드 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내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 웹과 홈페이지는 일부 국내외 유명 패션 브랜드에 대한 검색이 차단된 상태다. 블랙야크를 비롯한 빈폴, 아이넵 스튜디오 등 국내 브랜드와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를 검색하면 일치하는 상품이 없다. 문구만 뜬다. 그래서 블랙야크 잠바, 자켓 등 특정 브랜드가 포함된 모든 것들이 검색이 제한되고 일부 키워드를 정해 검색을 제한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품들은 국내 알리익스프레스 웹과 홈페이지를 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 같으면 우리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유, 싼 것만 사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배송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번 가면 뭐 이게 짧아 2주고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늘어났죠. 근데 이게 지금 3일에서 5일 정도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국은 무조건 싼 거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지금 블랙야크 얘기해서 블랙야크 얘기를 좀 해보면 한국에서는 패딩 잠바 하나가 12만 9천 원 판매되던 게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짝퉁으로 사면 얼마 하냐면 2만 6천 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에이, 너무 짝퉁 이미지가 강하니까 안 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고물가 고임금 사이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인 블랙야크 패딩을 거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거의 50%가 80% 저렴한 가격으로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블랙야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격이 안 되니까 얘는 망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퉁을 만들어서 한국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한국 제품을 시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 대처를 다 중국 제품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한국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패션, 뭐 이렇게 옷을 만들어내서 이런 모든 제조업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강제로 짝퉁을 만들기, 하하. 이제 중국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쿠팡이 어쨌든 지금 이마트를 제치고 1위로 유통시장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물류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직구인데 빠르면 3일 만에 와요. 3일 만에. 이렇게 되니까 직구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시면 아마 이 질문자의 답변이 이런 걸 원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자, 중국에 값싼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최소한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제품이라도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격 경쟁이 뚝뚝 떨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한국 소비자들은 어쨌든 가성비 좋은 값싸다면 이제는 한국산 아니라 중국 제품이라도 사겠다.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을 변화시킨다. 무서운 거예요, 정말. 구매 습관을 변화를 시키는 거지.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삼성의 갤럭시가 애플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글이 전 세계 시장의 모든 검색식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1등이에요. 카카오톡이 톡에서 1등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있는 애국심도 있지만 이 습관이거든요. 구매 습관. 그런데 그 구매 습관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유통 단계의 축소가 됩니다.
자, 중간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되면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중간 단계 없어 우리가 값싸게 받으면 더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부분 또한 똑같은 거예요. 기존에 우리나라 유통시장 기본이 몇 가 있죠. 여기 단계에 가서 여기 단계에 가고 여기 단계에 가고 이런 단계가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윤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윤이 소비자에게 좋을지 모르죠. 유통업체는 이윤이 엄청나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윤이 감소됐다 칩시다. 이윤이 감소되면 더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중국에 장기간 공습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 유통업계 판도 사업구조 완전히 바꿔버리고 다 없어지고, 아마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유통시장이 M&A 열풍이 불겠죠. 특히 최근에 11번가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 케이스죠. 상장을 못하니까 매각집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까지 온다. 이걸 누가 잡아먹냐? 알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테무 같은 이런 업체가 잡아먹으면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장악해버려. 이렇게 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게임입니다. 게임. 여러분들, 게임이 정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 발밑에도 못 내려왔었어요. 지금 유통처럼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중국은 게임 쪽에서는 세계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위치에 있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금 중국한테 붙느냐 안 붙느냐, 판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 판권 제발 우리한테 좀 주세요 근데 야, 너 지금 판호 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팔고는 싶을 텐데 비싸서 살 사람이 있을지, 네, 문제긴 문제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내 유통업계는 붕괴가 된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런 국내 유통업계의 새로운 도전, 과연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냐?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어쨌든 차별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먼저 차별화 전략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차별화 전략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이 차별화 전략하면 품질, 서비스, 그리고 어쨌든 쿠팡을 본다면 혁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별화하는데 그 사이에 품질, 서비스를 높이면서 여기에 혁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존 전략으로 M&A가 앞으로는 이 유통시장에서 정말 나오고, 그러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유통시장도 넘버 1위와 넘버 2위만 살아남는 치킨 게임이 곧 이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통업계만 당면한 직면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업종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깨려고 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 결국은 기술일 거고요. 기술이 아닌 유통의 이런 쪽은 결국은 이 혁신과 이 새로운 도전, 이 합병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좀 얘기를 드리면서 좀 우리나라가 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쿠팡이라든지 이마트 믿습니다. 왜냐? 알리익스프레스가 돈 많이 쓴다고 하지만 고작 1,000억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몇 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유통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2강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게임 시장은 여가부 학생들 막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조문명님 얘기 핵심이다. 우리나라 여가부가 학생들 9시 이후에 게임 못하,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게임의 생명을 확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이 투자하면 보면 이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영님이 고작 1,000억, 그 다음에 물류센터 2개 사면 끝나는 돈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유통에 있는 회사들 분명히 새로운 전략 저는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투자 컨설팅 여기서 마치면서,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캡슐 홍반장, 내일은 또 다른 투자 컨설팅과 또 다른 경제 이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